하도 도장에 아이들이 오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클래스를 하나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 학교에서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냐 그랬더니 이 학교에 문제 아들만 모은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요. 태권도 사범님이나 태권도 지도자한테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제 겁먹지 않는 거예요. 와,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처음 딱 가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한 거 뭐냐면 너희들 태권도를 그래도 어차피 우리 배우러 온 시간이니까 여기 와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즐겁게 할 생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러다가 내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방 뭐 옷 정리 아니면 장난감 정리 그러니까 정리해 안 해? 혼난다 이런 아니면 정리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세계 태권심 연맹 총재를 맡고 계신 변관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만들고 싶은 세계 태권심 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변관철입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을 양성하시고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보셨을 텐데요. 태권도장에서도 야, 이런 아이들은 정말 상위권 티가 난다. 혹은 얘가 이렇게 개과천선하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친구는 상위권에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정말 개과천선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렇게 변한 친구가 있어요. 어머님이 이제 이 친구는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속되게 얘기하면 말썽장이죠. 부모님이 맞벌이시라 또 많이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친구들과 휩쓸리기도 하고 이제 안 좋은 그런 영상만 맨날 이런 것들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얘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도장에 데리고 온 친구인데 처음에 이 친구가 와서 칭찬받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아예 없죠. 날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애가 앉아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와서 이제 도장에서는 칭찬할 거리를 찾아요, 계속. 이 친구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커요. 그러니까 주변에 동생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뻥 차고 세게 하니까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너 왜 그래? 이러는데 도장에서는 너무 멋있다. 너 근데 이 에너지를 조절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칭찬들을 또 이제 찾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해줬더니 이 친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도장에 시범단이 있어요. 네. 아, 태권도 시범단이요? 네.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발차기도 막 멋있게 하고 자기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시범단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됐네. 그래갖고 제가 어머니한테 했어요. 우리 친구가 시범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몇 달 동안 훈련을 좀 시키겠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무 잘하는데 네. 주변의 친구들이 네 행동이 너무 와일드하고 하다 보니까 너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 상처받은 친구들이 좀 있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 좀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좀 너의 인정을 좀 받아라. 민심을 얻어야겠다. 민심을 얻으면 시범단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직접 뽑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시범단을 아이들이 뽑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뽑아요. 그리고 또 학교 공부까지 잘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태권도 시범단이니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시범단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민심도 얻고 학교 공부까지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범단에 들어올 수 있어. 제대로 동기부여 네. 거네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개과천선을 했다고. 애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너무 잘하고 너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뽑혔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저 친구 이제 무조건 뽑아야 된다. 지지율이 올랐네. 지지율이 올랐어. 저 형 너무 우리 잘 도와줘요. 막 이렇게 얘기가 네네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뽑혔어요. 이게 뽑힌 게 끝이 아니고요. 뽑히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시범도 있지만 뭐 해외도 시범도 많이 싱가포르도 가고 가고 예, 그러잖아요. 계속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 겨울에 시범을 갔는데 1학년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려서 아픈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해외에 왔으니까 그래도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일정을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사부님들이나 지도진들이 많은 아이들이 챙기다 보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 친구 좀 열이 좀 떨어졌나 하고 그 방을 갔어요. 근데 아까 그 들어온 친구 있잖아요. 민심 얻은 친구요. 민심 얻은 친구가
그 친구 옆에서 이마에다가 수건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엔 상상을 못했던 친구예요.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그랬던 친구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칭찬, 어떻게 이렇게 멋진 행동을 하니? 너무 멋지다. 내가 또 다른 방도 보고 와야 되니까 네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우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방을 갔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그 방을 갔거든요. 네. 네, 그 방을 갔는데 이 아이가 엄청 큰 내복이 있죠. 내복이 지 거가 아닌데 엄청 긴 거. 이렇게 긴 거를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내복이 누굴 거냐면 아까 민심을 얻은 그 친구 옷인 거예요. 왜 이걸 입고 있어? 그랬더니 열이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실수를 이제 하니까 옷을 갈아입혀야 되잖아요. 자기 거를 갈아입히고 그 아이 거를 다 손수 빨아서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예요. 빨아서 다 널어놓고 옆에서 계속 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 보통 바깥에서는 이게 잘했나 못했나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점수로 평가를 하고.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칭찬을 해주잖아요. 네네. 칭찬거리를 만들어서. 찾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칭찬받는 거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정해주는 곳에 목숨을 건다.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정말 학교 생활도 잘하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더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집안에서부터 칭찬을 잘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칭찬받는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칭찬받는 습관이 돼 있는 친구들이 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칭찬받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봤더니 대부분 다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집에서 칭찬해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어머님, 아버님이 칭찬을 해줘야 그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잠자리 이불 정리하는 거 아니면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거 아주 크지 않잖아요. 가정 습관에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바깥에서도 칭찬받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사실은 집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 못 받았지만 도장에서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번은 하도 도장에 아이들이 오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개과천선 시킨다고? 왜 여기 도장 다니는 애들은 이러냐. 네네. 클래스를 하나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냐 그랬더니 이 학교에 문제 아들만 모은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특히 여자 선생님들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4시간을 보내서 이번 학기 동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괜찮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 친구들이 왔는데 몇 명이요? 38명 정도를 이제 보냈어요. 이야, 많이도 보내셨네요. 네, 학교에 처음 날 딱 모였는데 일단 처음에는 도복도 없으니까 그냥 평상복 입고 왔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세가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갖고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네. 원래 기본적으로요. 태권도 사범님이나 태권도 지도자한테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다. 나를 제압하지 않지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제 겁먹지 않는 거예요. 와,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처음 딱 가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한 거 뭐냐면 너희들 태권도를 그래도 어차피 우리 배우러 온 시간이니까 여기 와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즐겁게 할 생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38명이 한결같이. 그렇죠. 한결같이 똑같이. 와, 뭐. 네,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이러다가 내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 하면 누구나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했더니 한 2명이 이렇게 좀 하길래 그 친구한테 가서 주먹을 어떻게 이렇게 잘 뻗어? 야, 이게 그리고 다른 애들 하지도 않는데 너는 힘을 주고 하는 거 보니까 너 되게 기특한데? 하면서 내가 이제 어깨를 두들리고 하니까 이게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이 친구들도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 하니까 그 옆에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요? 네. 이제 4시간 수업 끝났더니 애들이 이제 되게 재밌어 하고 끝난 거예요. 토요일 4시간 네. 동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도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도복을 다 이제 구입하게 만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다 구입해서 38명 그대로 다 다음 주에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도복을 입으니까 이제 더 자세가 이게, 달라졌죠. 이제. 그쵸. 딱 멋있어졌고 네. 본인들이 봐도 네. 괜찮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태권도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하는 건 결국은 멋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너무 좋다. 다른 친구들 보면 바깥에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토요일 와서 4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땀 흘려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근데 사실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걔네들이 온 게 되게 기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걸 이제 한 학기 동안 했잖아요. 이제 2달, 3달을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도장에 와서 저랑 같이 이제 운동하고 칭찬받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업하는 모습을. 학교에서도 애들이 달라졌다라고 상대가 얘기를 하시는 좋았대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또 오셔가지고 수업을 쭉 보셨어요. 선생님들까지 몇 분이 오셔가지고 수업하는 걸 보시고 네. 뒤에 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때리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세요. 안 그러고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잘하냐고 네. 행동이 달라지고 이러냐고 그래서 전 안 때렸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제가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 저는 정말 감동이었던 게 그 학교에 교문을 해서 제가 이제 도복을 입고 딱 걸어 들어가는데 네. 아이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 오는데 반갑다 이거죠. 제가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또한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 결국은 칭찬의 힘이라는 거였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항상 왜 못하니 좀 잘해야지라는 얘기만 누구나 다 해왔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점수를 평가하지 않고 의지나 열정만으로도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잘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다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해줬던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그런 칭찬받고자 하는 의지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걸 깨워주셨네요. 네. 저는 사실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칭찬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칭찬받는 습관이에요. 그런 칭찬받는 습관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을 때 그것들이 사실 인생을 바꾼다, 미래를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해주느냐. 칭찬을 정말 와닿게 만들어서 정말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칭찬받을 행동을 안 했는데 칭찬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시지? 그래서 그런 적절한 칭찬받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칭찬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친구들이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이 네네네. 당연하게 된 습관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나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도장에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학원에 잠깐 공부하는 그 짬 시간이 나더라도 뛰어와서 운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친구들이 파일럿도 되고요. 그리고 태권도를 전공으로 바꾼 친구들도 있고요. 태권도 학과를 진학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 지도자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뿌듯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운동의 중요성, 네. 운동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예, 예. 미국에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할 때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들, 며느리, 손자들까지 모든 가족이 다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할아버지가 병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굉장히 집도 저택 같은 네네. 곳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면서 왜 태권도를 하세요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인이 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너무 건강이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게 나중에 이제 내 몸을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기술이 늘어난다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권도를 시켰더니 예의도 반듯해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뭐 자기 개성을 중시하고 이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도 똑같은 부모라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했으면 좋겠고 뭐 생활 태도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강제하지 못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네. 네. 근데 태권도장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되잖아요.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도장에서 키운다라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기능들이 좀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호신력이 좀 방향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주먹으로 싸웠는데 요즘 주먹으로 싸우지 않죠. 주변에 다른 사람 배려하고 도와주고 아니면 협동하고 리더하고 이런 친구들은 아예 싸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호신력은 사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도장에 가면 형, 누나, 동생 요즘 다 이제
그 핵가족이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편안하게 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차이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대해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고 예뻐해 주는지를 알기 알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또래 집단 그리고 형 동생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있었던 친구들은 사회성이 저절로 발달이 돼요. 이런 사회성이 향상된다는 장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앞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도장은 계속 칭찬하는 곳이에요. 칭찬할 걸 찾아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한테 계속 인정을 받죠. 왜 지도자가 칭찬하면 좋냐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그런 것들이 누적돼 있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발달 그리고 신체적인 발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나. 칭찬 부모님들 그렇게 해주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애들이 칭찬받는 습관이 생깁니다.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딸이 둘인데요. 네네. 이제 둘째 딸은 수영을 너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물을 너무 싫어해요.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생존 수영이라 그래서 수영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물놀이 하다가 위험하면 안 되니까 수영을 꼭 가르치고 싶은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을 부모님도 똑같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가족끼리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딸과 와이프하고 저하고 합의를 합니다. 작은 딸을 수영을 시키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식사하면서 수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이프도 수영을 하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물살을 타고 가는 느낌 지나갈 때 너무 뿌듯해. 큰 딸은 내가 수영을 해서 이렇게 쫙 나서 물자국 팍 치는데 옆에서 와 박수 쳐주는데 너무 뿌듯했어.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수영 시켜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났더니 수영장을 가달라고 해서 갔더니 키판 잡고 25m를 왕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재미를 또 느끼는 거죠. 작은 것들이 사실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닐까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이걸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 대부분 다 이제 이거 해 라는 이제 강제성을 사실 띄어요. 네. 근데 강제성이 아니고 스스로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 네.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자기 방 뭐 옷 정리 아니면 장난감 정리, 그러니까 정리해 안 해? 혼난다 이런 아니면 정리하면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장난감 정리하고 그러면 엄마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까요? 네, 대부분 다 안 들어요. 네네. 그 다음에 엄마가 정리한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정리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고 정리했을 때 엄마가 느끼는 그런 표정들이나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끔 얘기를 해줘요.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주 정도 걸려요. 계속 얘기를 하면 한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요. 다 하지도 않아. 요만큼만 좀 했어요. 신용만.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주냐면 굉장히 과하게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했어?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딸 최고다. 너 해주면서 과할 정도로.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 왜 이러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 기분은 좋아요. 그러면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해줬을 때 되게 기뻐해 주는 거고 부모님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보상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유치원 때는 조금만 뭔가 잘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초등학교 지나면서 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 안 보여주냐면 그때 평가를 하거든요. 틀렸어. 그건 잘못했잖아. 이러니까 아이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과하게 칭찬해주고 과하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아이는 다른 데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가장 크거든요. 가장 기분이 제일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얘기했을 때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효과가 어떤 게 일어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져요. 부모님은 항상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해라 라고 막 강요하고 혼냈을 때 잘할 것이냐 아니면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줬을 때 더 잘할 것이냐 우리가 성인이 돼서 보면 나를 믿어주고 힘을 실어준 그런 부모님한테 훨씬 더 감사하고 그런 부모님 모습에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한다는 거죠. 칭찬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면서 땀 흘릴 수 있는 이제 건강 습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게 만들어서 가정 습관,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학습 습관까지 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열정이 많으니까 이게 공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라는 교육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메모지를 다 선물로 주고요. 그리고 교육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즘 그냥 말로 이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영상으로 아주 재밌게 메모하는 습관을 보면서 나도 메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라 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잘하면 이제 또 표시해주고 상점을 줍니다. 그냥 그렇게 말로만 칭찬하면 이 보상의 심리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승급 심사 때 그걸로 심사도 이제 통과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걸 다 한 친구들은 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체 심사하고 정신 심사하고 아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정신 심사는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걸 저희 도장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 뭐 완전히 불합격이 아니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면 바로 이제 다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오늘은 메모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얘기를 적어놓고 보고 나 이거 학습해야 되네. 너무 기특해서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막 칭찬해주고 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아이들은 더 하죠. 더 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했을 때 이런 성취를 느끼잖아요. 그 성취감의 반복 경험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느껴야 사실 큰 도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저는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제가 이제 만든 말이긴 한데 청린이라는 말을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둘째 딸이 고등학생인데 라면을 혼자 못 끓여 먹어요. 예, 왜 그러냐면 불을 켜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과한 사랑이 아이들을 자꾸 이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청린이. 아직까지는 청소년처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누군가가 해라라고 해서 한 거에 대한 성취감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냈을 때 성취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이 얘기했을 때 본인이 선택해서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성취하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좀 뺏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실 건 과하게 칭찬해 주는 거, 칭찬이 과하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주는 거. 내가 그랬듯이 한 달, 뭐 3주, 2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지도자들한테도 설명할 때 앞에서 내가 길을 갈 때 아이를 보고 끌어주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와. 빨리 뛰어야지. 답답하잖아요. 근데 내가 뒤를 걸어가요. 뒤에 가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쁩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박수를 쳐주게 됩니다.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끌고 가시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린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알려주실 그리고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께 가슴속에 기억해야 될 딱 한마디를 꼽아주신다면 뭘 꼽아주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각형 부모를 원하거든요. 예. 완벽해야 되는. 완벽해야 되는. TV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아빠는 다 능력 있어요. 너무 이제 좋은 부모님들에 대한 모습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 되게 많은 고생을 한다라는 게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태권도 지도자들도요.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수련생들이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본인 건강을 못 챙기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에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 굉장히 열심히 지도합니다.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 이벤트나 행사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지도자들도 본인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열정을 쏟고 싶어도 못 쏟잖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님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부모님이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근데 부모님 맨날 이제 결과만 보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면 아이도 굉장히 각박해지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행복, 부모님이 웃어주잖아요.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도 웃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행복이 꼭 자녀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또한 좋아하는 것, 정말 신나고 좋아하는 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런 전문성, 관계성을 더 가진 곳에서 이런 좀 체계적인 교육을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이 태권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태권도가 자랑이 아니고 태권도를 통해 배워나간 우리 아이들이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태권십 프로그램이 더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태권십 채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